오늘은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하는 환바이칼 철도와 바이칼 호수를 건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여행 전문 채널 홍수저TV. 이제는 알아야 할 우리 역사 탐방기 원고지신. 북경에서 출발해 만주, 시베리아와 바이칼, 그리고 몽골 초원을 돌며 그곳에 스쳐간 우리 역사의 흔적과 현지의 역사 문화를 찾아 떠나는 원고지신 시즌1의 대장정. 오늘은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리는 도시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의 역사 유적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르쿠츠크 여행의 또 다른 절반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환바이칼 철도를 타고 바이칼 호수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요. 지구의 오랜 역사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바이칼 호수 감상에 앞서 오늘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먼저 다녀간 노고의 흔적을 되새기며 환바이칼 철도와 바이칼 호수를 건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두시면 계속되는 여정을 매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치타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다음날 바이칼 호수를 달리는 환바이칼 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환바이칼 철도는 구시베리아 횡단철도 구간 중 쿨뚝부터 푸트바이칼까지의 구간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1900년 러시아 제국의 황제 알렉산더 3세의 지시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었을 때 바이칼 호수 구간만 연결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는 바이칼 호수 인근 지역이 험난한 산악지역이라 당시에는 기술도 부족했고 많은 자금을 들여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쇠빙선을 타고 바이칼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에 있는 기차로 갈아타거나 얼음이 두껍게 오는 한겨울에는 호수 위로 철로를 가설해서 다녔다고 하는군요.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유럽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1905년 드디어 환바이칼 철도 구간을 완공했는데요. 1911년부터 복선 공사를 시작한 후 안전상의 문제로 몇 개의 터널을 다시 만들었고 1915년에야 비로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56년 바이칼 호수에서 흐르는 유일한 강인 앙가라 강에 댐을 만든 후 앙가라 강변에 있던 철로가 모두 물에 잠겨 새로운 구간을 개설한 것이 현재의 완전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되었고 1970년대 이후 물에 잠기지 않은 구간만 보수하여 관광용 철도로 재개통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환바이칼 철도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시베리아의 아름다운 바이칼 호수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환바이칼 철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한 호수 관광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세워진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 지방총회에 대해서는 지난 9화 치타편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시베리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이용했던 주요 교통수단이 바로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였고 시베리아 지방 총회본부가 있던 치타와 이르쿠츠크 등의 지방회를 오가기 위해 건너야 했던 바이칼 호수. 당시 아직은 이 구간의 안정화가 덜 된 시기였지만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새로 개설된 환바이칼 철도를 이용해
망망대해와 같은 이 호수를 건너며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 지방 총회에서 활동했던 잘 알려진 인물들 이강, 정재관, 이갑 등은 물론이고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 도산 안창호 선생은 치타에서 이강을 도와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 지방 총회 창립에 참여한 뒤 미국에 있는 총본부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베리아와 유럽을 거쳐 런던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했는데 이때도 역시 환바이칼 철도 구간을 경유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1919년에는 식민지배의 참상과 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알린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 여운홍 등의 신한 청년 당원들도 이 구간을 이용했고 1920년에는 모스크바의 레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독립운동 자금 40만 루블의 금괴를 상해 임시정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를 넘어 울란우데까지 운송을 담당했던 박진순과 한영권 등의 한인 사회당원들 그리고 1922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극동인민 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의 감시망을 뚫고 몽골의 고비 사막을 넘어 바이칼 호수를 건너는 이 열차에 몸을 실어 레닌을 만나고 돌아온 몽양 여운형 선생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아름다운 곳을 지나다니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활동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바이칼 호수가 더욱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끊어진 구간 환바이칼 철도와 그 열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를 건너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환바이칼 열차와 함께하는 바이칼 호수 즐기기 코스별로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볼수록 빠져드는 유익한 역사여행 채널 홍수저TV를 매주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